결혼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은 다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죠.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걱정. 결국 많은 부부가 이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동거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김성호 씨와 박정희 씨 부부.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작은 갈등이 쌓였고 결국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줄어들고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나이 들어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혜 씨가 심한 몸살로 며칠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녀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약을 사오고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죠.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과 자신이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를, 그리고 아직 서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감정의 골은 깊었고 이제 와서 다시 신혼처럼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든 부부들. 그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바로 함께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혼도 할 수 없고 같이 살기도 힘든 부부들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결혼 생활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겪는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커다란 벽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은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만 어느 날은 밥은 왜 안 해? 라는 비난처럼 들리기도 하죠.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들릴까요?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가 당연해지고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김수영 씨는 결혼 초반 남편이 퇴근하면 정성껏 저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TV만 보며 대충 먹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게 계속되자 수영 씨는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도 불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잘해줬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변했지? 사실 문제는 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치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했던 일도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면 점점 하기 싫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보, 저녁 맛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기대치를 현실로 맞춰주고 서로를 향한 서운함을 줄여줍니다. 둘째, 소통 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감정은 점점 멀어지죠. 어느 순간 부부는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박정우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결혼 초반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10년이 지나자 대화는 딱 3마디뿐이었습니다. 밥 먹어. 잘 자. 다녀올게.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그저 일상의 반복일 뿐이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됩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게 되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소통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단히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처음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점점 각자의 일상에 바빠지면서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관계는 소원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거창한 여행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있나요?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나요?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큰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보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면 정말 부부 관계가 달라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변화를 통해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습관이야. 하지만 그 습관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선택한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서로에게 다시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편과 싸울 때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할 때마다 혼자가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혜진 씨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기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 씨는 몸이 아파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했고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혜진 씨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심하게 느껴져.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아내의 기분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혜진 씨는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닫아버린 채 지냈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창호 씨와 박미정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서로 다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죠.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남편은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꾸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친구의 남편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감정적으로 기대는 걸 포기했어. 그 대신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믿기로 했지.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차 조용히 마시며 자신을 기다려주고 밤늦게까지 일할 때 조용히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람만의 사랑 방식이었구나.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대신 남편이 주는 작은 배려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방식대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배우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혼할 수도 없고 같이 살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원망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부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오랜 연구 끝에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더 나아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들은 이런 마음가짐 하나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 당신한테 기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외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TV를 끄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퇴근 후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이면서 부부의 관계도 점점 따뜻해졌죠. 많은 부부가 대화를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를 비난하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나는 진짜 지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요즘 조금 외로움을 느껴.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활용한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동수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더 화가 나서 말다툼이 커졌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비폭력 대화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한 번이라도 해주면 나는 정말 고맙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아내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가끔씩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작은 변화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덕분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부관계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채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면서 상대방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가꾸는 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의 부담도 줄어들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고 각자의 삶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행복한 부부만이 실천하는 특별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있으면 늘 편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행복한 부부만이 실천하는 특별한 습관에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부부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불만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소한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저녁을 차려준다면 당신 덕분에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다면 늘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부부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매일 한 가지씩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을 잡는 습관. 부부관계에서 신체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애착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간의 신체적 접촉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연애할 때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의 그 따뜻함을, 그 작은 손길이 주는 안심과 행복을 부부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정우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대화도 줄고 애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한 부부 상담에서 하루에 한 번씩 손을 잡아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잡는 순간 서로에 대한 정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TV를 볼 때, 산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스킨십 하나가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셋째, 함께 웃는 습관.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웃게 만들던 순간들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웃음은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은 부부일수록 갈등이 적고 더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웃는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에게 유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농담도 좋고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결혼 초반의 재미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때처럼 웃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매주 한 번 웃음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한 주 동안 있었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서로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 습관을 들이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더 많아졌고 예전처럼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웃음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부부만이 실천하는 세 가지 특별한 습관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 둘째, 손을 잡는 습관. 셋째, 함께 웃는 습관.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들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행복한 부부로 지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 중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교하는 습관. 옆집 남편은 그렇게 다정하다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뚝뚝해? 우리 친구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교당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당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죠. 행복한 부부는 절대 서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비교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지만 존중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침묵하는 습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배우자와 다툰 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 화를 내느니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반복되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리를 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시도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싸운 후 침묵으로 일관하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투더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좀 화가 났어.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줄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난하는 습관. 비난과 조언은 다릅니다. 당신이 이것도 못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는 대신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집안일이 너무 버거운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배우자는 비난받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비난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해 보세요. 넷째, 권태로움을 방치하는 습관.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가 너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권태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줄고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권태로움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배우자보다 친구가 더 편해지고 배우자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 권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이죠. 한 부부는 결혼 30년 차가 되던 해부터 매주 데이트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결혼 초반의 설렘을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다시 설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둘째, 다툰 후 침묵하는 것. 셋째, 상대를 비난하는 것. 넷째, 권태로움을 방치하는 것.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그 위기를 넘어서며 더 단단해지고 어떤 부부는 결국 등을 돌리게 되죠.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결국은 분노로 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그저 조용히 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며 서운함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답답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문득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퇴근 후엔 정말 조용히 쉬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순간 싸움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부부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 다툴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하기.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애정 표현을 한다고? 괜히 오글거리게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죠. 결국 아내가 병상에서 눈을 감기 전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부부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각자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3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는 것뿐이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함께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같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셋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부부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